언제부터일까요? 세상이 대규모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했을 때, 국공내전이 종료되었을 때, 한국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쿠바 혁명이 완수되었을 때, 월남전이 끝났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인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대규모 군사 충돌의 위협이 마치 없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두 슈퍼파워가 격돌하는 신냉전이라고들 하지만 글쎄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가 전에 없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로운 시대를 과거 팍스 로마나에서 따온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전성기만은 못해도 미국에 의한 평화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거인과도 같습니다. 얼마든지 이기심과 탐욕만을 생각하는 깡패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어두운 면, 지저분한 면이 물론 있습니다만 만약 지금 세계의 패권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해지죠. 그런 미국도 분노와 증오의 눈이 멀어 괴물이 될 뻔했던 일이 21세기 초반에 있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죠. 미국 본토를 향한 비행기 테러에 미국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고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미국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1941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에서 확인한 바 있죠. 당시 부시 행정부가 뿜어낸 분노는 엄청났고 I've directed the full resources of our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communities to find those responsible and to bring them to justice. 그 분노는 정당해 보였습니다. 이후 이라크를 향한 미국의 공격은 마치 어린 나이 손목을 비트는 것처럼 간단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전쟁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힘의 차이.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분노란, 감정이란 잘못된 판단을 하게 유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지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판단은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나아가죠. 영화 모리타니아는 바로 그 감정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미국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와 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깊이를 지닌 작품이기도 하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조디 포스터, 타하르 라힘, 쉐일린 우들리 주연의 영화 모리타니안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다소 지루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파악하기 쉬운 것들이고 흔한 진행이라서 새로울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부대를 배경으로 법적 다툼을 그린 군 법정 영화는 이미 90년대에 어퓨 굿맨과 1급 살인 등의 영화가 있었죠. 관타나모라는 지명이 익숙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폭로하려는 것은 앞에 두 영화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모하메드 올드 슬라히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하메드의 이야기는 대부분 화면 비율을 4:3으로 해서 현장감을 주려고 노력했죠. 그는 서아프리카 모리타니라는 나라 출신이기에 영화의 제목도 모리타니안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독일에서 유학한 엘리트이기도 하고 또 여러 비밀을 숨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침 9.11 테러가 터지고 미국의 분노가 폭발했을 때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의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잡아 넣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분노는 거의 광기에 가까웠을 겁니다. 미국은 기소나 재판 없이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없는 미국의 법, 그리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미국의 절차, 그 정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소를 건설하는 수를 씁니다. 그리고 모하메드는 그렇게 영문도 모르는 채로 잡혀옵니다. 빈 라덴의 전화기로 걸려온 사촌의 전화를 받았다는
있다는 혐의입니다. 모하메드를 도우려고 나서는 것은 역시 변호사입니다. 낸시 홀랜더는 슬라이가 기소도 재판도 없이 6년이나 수감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는 비록 9.11 테러의 주모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낸시는 그보다는 미국이 절차를 밟지 않고 그를 가뒀다는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서 말릴 때 낸시는 솔직하게 의견을 말합니다. 무료 변호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며 동시에 언제부터 미국 헌법이 기소도 없이 사람을 가두냐고 말이죠. 여기에서 낸시의 캐릭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프로페셔널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동시에 많은 경험을 통해 닳고 닳아서 정의감과 같은 헛된 기대를 품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가진 인물이죠. 그리고 홀랜더는 후배 변호사인 테리 던컨을 데려갑니다. 낸시와 테리는 함께 관타나모로 향하고 그곳에서 모하메드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관타나모의 군인들은 다소 엄격한 절차를 지니고 있었고 그들은 여성 변호사에게 히잡을 권합니다. 의뢰인이 침을 뱉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낸시와 테리가 만난 모하메드는 평범한 아랍계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은근히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TV를 본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자신이 협조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또 테리에게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안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면만 보면 6년을 무고하게 잡혀있는 것 치고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을 수 있죠. 영화는 여기에서부터 관객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모하메드는 과연 테러리스트인가? 아니면 무고한 피해자인가? 하는 질문이죠. 테리는 모하메드의 긍정적인 부분을 읽어냅니다. 하지만 낸시는 그런 테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죠. 테리는 눈에 보이는 모하메드의 인상과 상황 그리고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인을 읽었지만 낸시는 베테랑답게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고 말하죠. 혼란스러워하는 테리에게 낸시는 덧붙입니다. 빌라덴의 전화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군검찰 스튜어트 카우치, 이른바 스투는 모하메드에게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스투는 이번 재판을 통해 모하메드에게 사형을 구형할 생각입니다. 군의 목표는 사형이고 사형 이외에 다른 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투는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린 동료를 생각하며 이 잔악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스투에게 맞서서 낸시는 처음의 전략을 계속 고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자료와 정보는 군에게 있고 군은 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낸시는 그런 지점을 공격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6년간 기소 없이 구속한 것,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하메드가 받고 있는 처우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숙제를 던집니다. 모하메드를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끝내 모하메드의 진상이 드러났을 때 테리는 충격을 받고 모하메드의 변호를 포기합니다. 모하메드는 빈라덴의 전화기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그보다 훨씬 전에 알카에다에서 훈련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의 자백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영화는 테리와 낸시가 받는 충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모하메드는 사실 빈라덴의 측근이었으며 9.11 테러를 기획하고 이끌어낸 잔악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테러들이 모두 그의 솜씨였죠. 영화는 그렇게 중반을 넘어 반전의 진실을 향해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화 중반까지의 진행은 다른 영화들과 그리 차별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들,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조디 포스터도 좋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반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지루함에 자꾸만 하품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밝혀진 진실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번쩍 뜨일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리뷰를 들으신 분들은 대충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하메드는 거짓으로 자백했던 것입니다. 모하메드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상은 적중했나요? 영화는 모하메드가 받은 고문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보는 내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충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스너프 필름도 아니고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부분들, 선정적인 부분들은 제대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간접적인 묘사들이죠. 하지만 그 간접적인 묘사들과 몇 줄의 글로 표현된 고문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세를 15시간 동안 유지해야 했고, 그런 그를 고문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 음악을 틀고 익사를 체험시키기 위한 물고문을 동원하고 그를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나아가서는 어머니를 납치하겠다,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강간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문의 끝에서 인간의 정신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모하메드는 이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망가졌으며, 그를 고문하고 신문하는 이들은 그의 환상 속에 들어가서 그의 거짓 진술을 보다 정교하게 조립해줍니다. 덕분에 모하메드는 누구보다도 빈 라덴을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빈 라덴을 집에서 재워주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사람으로 점차 진화하는 거죠. 그 충격적인 고문의 끝에서 모하메드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아니 자백을 강요당했고, 그는 겨우 고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죠. 모두의 분노를 토해낼 상대를 찾은 셈입니다. 스트는 그런 모하메드에게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 약간의 허점도 불허하려 했던 사람이고요. 이 고문 장면을 보는 순간 남영동 1985라든지 1987, 변호인과 같은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군사독재 시절 우리가 행했던 고문들, 그 불법적인 행위들. 하지만 모리타니안에서 받는 충격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큽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암흑 같았던 시기를 이겨냈다는, 그리고 이제는 고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문이나 불법적인 감금과 같은 행위는 구세대의 것으로 보입니다. 야만적이고요. 하지만 이건 미국이잖아요. 프리월드, 자유진영의 리더이자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 법치주의의 화신처럼 구는 나라에서 21세기 불과 10수년 전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은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빈 라덴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아랍을 향한 미움이, 그리고 9.11의 원한을 터뜨릴 곳을 찾다가 결국은 가상의 대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사정없이 유린하는 미국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닌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영화는 낸시와 테리의 승리, 그리고 모하메드의 석방을 그렸습니다. 모하메드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기소도 재판도 없이 14년을 감옥에서 지낸 끝에 2016년에야 석방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의 태도야말로 이 영화를 말할 때 가장 크게 칭찬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러닝타임 내내 부시 행정부를 비판하던 이 영화는 마침내 재판이 시작될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태도가 반공화당이고 친민주당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담담하게 재판에서 승소한 모하메드에게 오바마 정부가 항소했고, 그로 인해 모하메드는 도합 14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음을 언급하니까요. 영화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미국의 아픈 면을,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면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의 낸시는 대단한 변호사죠. 누구라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인권을 짓밟은 상대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투는 모하메드가 잔인한 방식으로 동료들을 살해했다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동료 군인에게 누군가겠지, 아무나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Someone. Not just anyone. 이라는 표현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돕니다. 미국의 분노와 증오를,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눈이 멀어 저질렀던 인권 유린을 폭로하면서도 영화는 결코 감정적인 표현에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987 같은 영화도 다소 감상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담백함의 절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감정을 강조하지 않고 동정심과 연민에 호소하지 않으며 이 슬픔에 동참하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낸시가 처음으로 모하메드의 손을 잡는 장면이 있지만 그건 동정이나
감정에 호소라기보다는 내면에서 이끌어낸 인간적인 위로일 따름이었습니다. 영화는 끝까지 쿨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군 검찰이었던 스투 역시 낸시를 응원하고요. 이런 모습은 어퓨 굿맨 같은 영화에서도 나왔던 지극히 미국적인 장면이지만 역시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미국의 자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국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 때로 역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변호사로서의 신념을 관철할 수 있는 자유, 영화에서 대놓고 실명과 실제 지명과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지금의 미국이 지닌 가장 큰 가치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여전히 근현대사는 물론이고 조선시대 인물들조차 가명을 써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요. 모하메드는 풀려났고 영화의 막바지에 모하메드가 낸 책에 미국이 검열한 장면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절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국도 여전히 이렇게 야만적인 면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무식할 정도로 잔인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그리고 국가가 눈이 멀었을 때마다 그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미국의 약점을 말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같이 드러나는 영화죠. 영화 모리타니안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아주 볼만한 영화고 미국의 민낯을 잘 드러냈습니다만 중반의 지루한 진행과 다소 예상되는 반전, 기성품의 인상을 주는 연출들이 그리 새롭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보다 메시지에 그리고 미국의 현주소에 집중했다면 아마 수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